2호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시가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을 이유로 해서 기본 설계 용역을 여전히 중단시켜 놓고 있죠.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주에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 한반도 미래연구원 이용섭 상임고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상임고문님, 지난 12일이었죠? 예. 네, 연구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주제와 토론 개최 배경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토론의 주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이었고요.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은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지난 1년 6개월째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 건설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개최된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셨나요? 훌륭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었어요. 우선 전남대 정봉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호남대 임영길 교수의 진행으로 강주대 최동호 교수, 그리고 김동현 경실련 사무처장, 강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양철수 박사,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총망라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도시철도 2호선은 2013년부터 계속 검토 중이다가 사업 중단하고 뭐 이렇게 돼서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지금 기약 없는 일이 되어졌는데요. 애초에 2호선이 어떻게 건설될 예정이었죠? 예, 이런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려면 정부로부터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의하면 우리 강주 도시철도 2호선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에 걸쳐서 지하 저심도 방식으로 41.9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비는 약 한 2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것을 국가에서 60% 부담하고 강주시가 40%를 부담합니다. 이제 이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미 2013년에 그러니까 2년도 넘었죠. 네. 1월부터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작년 7월 달에 이제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돼 버린 거죠. 네. 시에서는 중단 절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지하철 1호선 운영하는데도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데 2호선을 건설할 경우 재정 적자가 가중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작년 7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5% 정도 진행된 기본 설계 용역이 중단돼 버린 것이죠. 네. 사실 이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0년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서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고 기본계획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주 상황이 그동안 크게 바뀌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선 6기 들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은 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것은 강주시가 재검토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달에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주시가 또다시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이유로 이 기본 설계 용역을 여전히 중단시켜 놓고 있다는 점이죠. 네. 광주시에서는 이 중단의 사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유는 뭐냐면 전임 시장이 이제 강운태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2013년 말에 이 기본 계획을 지상 고가에서 지하 저심도 건설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추가로 4천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당시에 담당자들이 증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늘리려고 보니까 사업비 증가액이 정부가 승인한 사업비의 10%를 초과하게 돼서 다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는 예상 사업비 증가액을 정부가 승인한 사업비에 10% 이내로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절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절감 방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네. 상임고문님께서는 이렇게 늦어지고 아직도 제대로 건설 착수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이제 도시철도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루빨리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또 이제 과거에 건설교통부 장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우선 과거에는 광주가 구도청 중심의 단핵형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첨단 지역, 수안 지역, 하남 지역 이런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면적도 넓어지고 다핵 분산형 도시 구조로 변모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대중교통 시스템인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1호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서 각 지역으로 분산된 도시 기능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2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론 광주 인구가 앞으로 150만 명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2호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200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보면 이 시청에서 시작해서 올드급 경기장, 백운광장, 광주역 그리고 첨단 수안을 거쳐서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 것이죠. 네. 지금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 방안을 이제 찾기 위해서 골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예산 절감 방안을 찾다 보면은 공법도 이제 저심도 공법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화하자 이런 여론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실은 광주시 이제 담당 본부장과도 얘기를 나눴고 또 이 분야의 국책 전문 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전문가하고도 의견을 들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기관의 의견이 우선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지금 사업비 절감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사업비 증가액을 2조 원의 10%인 2천억 이하로 줄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지하에서 노면이나 지상 고가로 다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이 철도기술연구원은 생각이 달라요. 시작물 등을 고려해도 평균 지하 깊이를 2.5m만 파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강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균 4.3m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강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른 듣기에는 이제 안전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안전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가만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고가 방식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2013년에 바꿀 때 그때 철도기술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이.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회사도 그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여건 변화도 없는데 왜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추가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지금 뭐 안전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바꾼 것은 크게 뭐 소음이나 도심 미관 때문에 이제 지상 고가에서 지하 저심도로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 철도 건설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방식이. 근데 네. 다 모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은 저도 이제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행정은 원칙과 책임성 그리고 일관성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시가 이미 결정된 저심도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미래를 보고 하루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저심도 방식을 부정하고 다시 또 고가 방식이나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또 하세월이 돼버리는 거죠. 네. 끝으로 고모님께서는 어떻습니까? 2호선이 제대로 착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미 이제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전임 시장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던 저심도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강주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문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기본 원칙인 저심도 방식 자체를 부정하면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주시가. 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을 안 해야 되겠다.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계속 꼬이게 되고 늦춰지는 것이죠. 이미 2000년도 초부터 건설했다는 게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내년에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서 착공 자체도 2년 정도 늦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 이런 먼 미래를 보고 하루빨리 착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고모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명품 도시철도로 건설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이용섭 3인 공무가 얘기 나눴습니다. 2호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